요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무제표를 쫙 봐야 된다는 거죠. 와, 뭔데 계정 하나가 전체 자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하고 봤더니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관한 주식 투자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 셀루메드라고 하는 애는 지금 자회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걔가 심지어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많아요. 그러니까 핵심 자회사의 이 셀루메드라고 하는 기업의 크레딧은 신용도는 자회사의 신용도와 직결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지 하고 봤더니 환경 ENG가 194억 정도, 인스그린이 82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이 핵심 두 개 종목이 뭐 35%나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 영상에서는 안 다루겠지만 환경 ENG 검색하셔가지고 재무구조 한번 보셔야 되고, 인스그린도 한번 재무구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재무구조는 양호해요. 그래서 양호하지만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건설 쪽이다 보니까 이 건설 쪽 쇼크 오면은 여기 좀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담보가 제공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얘네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빌릴 수 있다 그러면은 한 100억, 적게는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담보 제공하고, 자회사 요거 지분 담보 제공하고 뭐 한 80에서 100억 정도 융통, 추가적인 융통은 가능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형자산 12%, 무형자산 10% 정도 있는데, 무형자산은 신규 사업인 mRNA라고 하는 곳에 63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연구비, 인건비는 대부분 원래 개발비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는 좀 어느 정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비가 요 정도 잡혀 있다는 게 조금 특이점이었고, 유형자산도 토지가 많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토지는 사실은 12억 정도밖에 없고, 건설 중인 자산, 얘 아까 말씀드렸죠. 이 mRNA라고 하는 요 효소에 대한 신규 사업,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신규 사업 때문에 신규 공장 증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규 사업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이 건설 중인 자산이 22억 가량 있을 거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 20억, 기계장치 17억 정도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재평가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추가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뭔가 이 가치가 올라갈 거는 단기간 내에는 좀 제한적이에요. 한 보통 5년 단위로 한다 그러면은 한 2026년 정도에 또 한번 살펴볼 만 하겠죠. 얘네들은 담보가 뭐 어느 정도 제공되어 있는데 하다 봤더니 96억 중에 20억 정도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요. 여기서 됐죠. 그러니까 이 전체 자산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거는 유형자산 20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20억에서 40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융통할 룸은 있다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고, 무형자산은 근데 사실은 사업에 대한 메리트도 크게 없어서 우리가 유사시에는 영원으로 봐야 돼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백으로 유동자산을 보게 되면 한 34% 있죠. 여기 65%고, 그래서 6대 4면은 더 좋을 법 했긴 했지만 뭐 34%도 크게 뭐 안 좋진 않아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15억밖에 없는 건 좀 안 좋긴 하죠. 근데 15억밖에 없긴 한데, 얘가 6월 말 기준이거든요. 6월 말 기준인데 6월 말 이후에 전환사채를 27회, 28회 이렇게 발행을 해서 50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현재 동사의 여유 현금성 자산은 한 65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얘는 작으니까 패스. 기타 금융자산에 이런 것들 작으니까 패스하는데, 대여금은 71억 정도 있어요. 근데 이 71억 중에 39억, 40억이 특권 인향이거든요. 특수관계인은 BH셀이라는 애인데, BH셀의 재무구조도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뭐 스무스해요. 그래서 동사가 돈이 필요하면 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은 65억, 근데 뭐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고려하면은 한 105억 정도는 현금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5억은 여기다가 좀 적어두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이 85억가량 있는데, 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네 지금 1반기 온기 매출도 한 130억, 여기서 나온 게 1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메슈티컬 사업 접었다 그랬는데 매출채권이 85억이에요. 그러면은 실적을 내고 현금으로 받은 게 거의 없이 다 매출채권으로 잡히나를 봤을 때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찍히고 있는 매출 대비해서 이 매출 채권이 조금 커요. 매출 채권 68억. 그래서 이거 손상 처리 잘 했는지에 대한 부분, 보수적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매출 채권이 한 68억이고 기타 채권에서 85억 정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상거래 행위니까 매입 채무랑 좀 잘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재고자산 당연히 얘네들 제조업체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69억 10%, 뭐 다분히 일반적이고요. 제품, 제공품, 원재료, 상품 이것도 다분히 일반적이에요. 악성 재고 떨어냈으니까 오히려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현금성 자산은 65억이고 대여금 중에 40억은 유사시에 유사시가 아니더라도 상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외의 대상은 알 수 없어서 뭔가 해석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매출채권 횟수가 문제가 됐던 사업부를 정리했지만 여전히 횟수 가능성을 면밀히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 왜? 매출채권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그렇고, 종속기업 지분이 동사자산의 핵심이다. 왜? 41%나 차지하니까. 환경ENG랑 인스그린인데, 제가 요거 그 부동산 경기 위축되면서 조금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인스그린이라고 하는 애는 229억에 샀거든요. 근데 147억을 이미 손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82억이 됐단 말이야. 그냥 82억이 아니라 얘 82억은 229억에 샀는데 손실이 워낙 나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147억은 손실 처리해야겠더라 해서 82억이에요. 이거 추가로 알파 손실 잡는 게 그리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일까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속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볼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담보력은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끼어있다,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요 정도로 자산을 보면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보는 거죠. 부채는 조금 더 간단해요. 그래서 부채를 보게 되면 쭉 보면은 좀 큰 게 이거죠. 30% 차입금, 파생 상품 부채, 충당 부채 요렇게 보통 있고, 그 다음에는 매입 채무, 이거 일반적인 상거래행인데 매입 채무가 10억밖에 없죠. 미지급금 15억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매입 채무는 10억밖에 없는데 아까 매출 채권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채권, 얘네들 제품인가를 봤을 때 그것도 아닌데 이거밖에 없으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쫙 과거 한 5개년도 쭉 펼쳐가지고 현금 흐름표랑 비교하면서 이 매출 채권이 손실 처리가 얼마나 됐는지, 현금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사실 쭉 보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거까지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봐도 메리트가 없어서 사실 안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사람은 직접 한번 다트에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입금이 뭔지 봤더니 차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한테 빌린 게 20억, 그 다음에 계열사인 바이오로직스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 바이오로직스에서 3억 5천 빌렸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채는 52.5억으로 돼 있지만 요거랑 같이 더해져야 돼요. 왜 더해져야 되는지 잘 모르면은 제 이전 영상 들 보시고, 그래서 각각 잔존 액면을 봤더니 70억. 그래서 70억에 대해서 이 70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여기 70억이고 그 다음에 50억을 신규로 발행했으니까 갚아야 되는 상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의 사채나 차입금은 여기 70억에 50억 더하면 130억, 120억, 그 다음 거기에 요 23억 더하면 143억 정도 되죠. 그래서 143억을 갚아야 되는데, 자, 이까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충남 부채가 뭔지 봤더니 소송이에요. 근데 얘네들 지금 2심까지 갔는데 패소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봤을 때 끝났어요. 그리고 3심은 아마 기각됐나? 이게 3심, 이건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그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지급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 내에 최소 50억, 그리고 아마 그 기타 재비용까지 하게 되면 70억 가량을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도 현금에서 뭐 해야 돼요? 유출이겠죠. 이것도 꽤 커요. 그러면은 143억에서 70억 더해봐요. 그럼 얼마? 한 213억이 나갈 수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언제? 유동부채죠. 1년 이내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각각의 만기가 언젠지. 1년 이내에 213억은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산이랑 봤더니 아까 얼마였어요? 요거 15억 하면 65억. 대여금 요거 40억 더하면 105억.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한다 그래도 한 100억 정도면 한 200억 정도 가량 얘네들이 현금 융통이 가능한데,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라고요? 없앴다. 200억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동성에 조금 문제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예요? BW 발행이 있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월 현금 쓰는 운전자금을 봤더니 직접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유출을 해보니 월 한 20억 정도 써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매출이 잘 나오면서 이 운전 비용은 좀 뭐 해야 돼요? 이거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대응을 잘 못해. 그럼 여기서도 한 마이너스 10억 정도 현금 순유출이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한 몇 개월 한다면 이거 계속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20억, 마이너스 30억 되면 이것도 부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운영자금 필요할 건데.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얘네들은 지금 BW를 담보를 제공해서 차입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사채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동사 신용도 별로 안 좋으니까 남은 게 뭐예요? BW밖에 없어서 BW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BW를 발행하는 거고, 야씨 니 BW 발행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 전에 어떻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 맞아요. BW를 발행하니까 왜 발행하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봤더니 지금 뭐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채 및 차입금은 143.5억인데 1년 이내 상한 시기 도래하는 유동성이 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1년 이내에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다만 차입금 23억 5천, 이거는 지금 여기에 유형자산 담보가 제공돼 있거든요. 유형자산. 그러니까 당연히 만기가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번에 BW 발행 목적을 보니까 이거 상환한대요. 여기서 또 야, 담보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만기 연장이 안 된 거야? 차입금 갚으래? 너희 좀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좋은 플러스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환한대요. 아무튼 상환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소송해서 원고 손해액 징수하게 되면 71억 가량 추가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동성이 악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 일부랑 그 다음에 그 상환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BW를 발행하겠네,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발행 목적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출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이 부채 이거 있죠, 전환사채,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25회부터 28회인데 총 잔존 액면은 120억이고 이 120억은 전부 다 언제? 1년 이내에 도래해요. 그래서 25회는 12월 2일이라서 매 3개월마다 만기는 도래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조기 상환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 6월에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돈, 그 다음에 26, 7, 8 각각 24년 4월, 24년 10월, 24년 10월이에요. 누가 빌렸는지 봤더니 BNS 투자자문 LP라고 보시면 되고, 상상인 그룹 LP, 비에틀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뒤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보면은 각각 상상인 그룹 아시죠? 기업 사냥꾼들. 그래서 상상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미 얘네들 지금 목 끝까지 찼는데, 지금 목 끝까지 꾹꾹 찼어. 여기서 지금 BW를 발행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고 아무튼 각각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10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환가가 현재가보다 훨씬 더 낮으면 이게 120억 상환을 안 하고 동산의 현금 유출 없이 뭐예요? 자기 자본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근데 봤더니 현재가는 2,500원이에요. 25회차는 최근 어젠가 전환가 조정돼서 2,613원. 나머지는 높죠. 얘네들은 최근에 발행했기 때문에 얘네도 리픽싱이 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뭔가 전환될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가가 급등해서 상환이 안 되고 전환될 기대는 일단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마지막 하나 특이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자금 조달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봤더니 2020년 6월부터 해가지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00억, 55억, 50억, 140억, 다음 얼마예요? 200억, 300. 한 340억을 넣었어요. 근데 개인들, 그러니까 대표이사라 최대 주주 관련한 애들이 이렇게 돈을 다 넣었어요. 340억을. 그래서 이거를 왜 넣었는지 봤더니 얘네들이 19년도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마 유상증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구조를 좀 개선시켜라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빡세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자금이 계속해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호 전환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습니다. 총 600억을 단기간 내에 어마무시하게 다수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동성이 여전히 어렵다. 과연 우리가 200억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이거 200억을 넣는다 그래서 과연 개선이 될까 봤는데 신규 사업으로 뭘 한다고? 2차전지? 엥? 지금 현재 사업이 잘 될 것도 너무 막막한데
이게 뭔지도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가 좀 유일하게 기대 요소고, EV, 이륜차? 2차전지? 과연 괜찮을까?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분석했던 것 중에 시스웍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시스웍이 제가 투자 별로 너무 매력이 없는데 위험한데 굳이 이거 투자해야 될까요? 하고 한 6개월 뒤에 뭐예요? 원리금 미지급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자율협약 통해가지고 지금 이제 회생하려고 얘들이 이제 뭐 만기 재연장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얘도 약간 유사한 느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확신이 들어. 여기 지금까지는 우려야. 유동성 별론데,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사업도 별론데, 자금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을 구석 하나도 없는 데인데, 얘네들이 있잖아요. 자금 목적 있죠. 투자 자금 목적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좀 기가 막히는데, 투자 목적을 봤더니 아까 차입금 상환, 차입금 20억 상환, 그 다음에 시설 투자 자금이 65억이에요. 그리고 운영 자금이 115억. 야, 너희 전환사채 상환 자금은 일단은 필요 없는 거야? 했을 때 아무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예상은 오케이야. 즉시 하겠지. 근데 시설 투자를 65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얘네들 현금 지출이 얘네들이 잡아놓은 일시가 언제인 줄 알아요? 대부분이 24년 4분기에서 25년 2분기예요. 근데 뭐였어요 아까? 부채는 상환이 24년 2분기, 24년 3분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 상환해야 되거든. 상환 자금도 없으면서 얘네들이 지금 뭘 해놨다고요? 이 65억 있죠. 65억을 상환 자금이라고 안 쓰고, 상환 일자가 더 빠르거든요. 상환 자금으로 안 쓰고 이 시설 투자 자금을 24년 4분기에서 25년 2분기에 쓸 거면서, 이걸 지금 투자한다고, 이걸 지금 쓰기 위해서 자금 조달한다고 썼다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거 상환 자금도 얘네들 갚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렇지, 운영자금 너희 필요할 것 같아. 월 20억씩 나가는데 매출액 제대로 안 나오는데 운영자금 당연히 필요하지. 운영자금이 얼마? 115억을 쓸 거라 그랬는데, 얘들도 24년 상반기 내에 다 쓸 거래요. 월 20억씩 나간다고 가정하면 내년 한 3월이면 끝나요. 얘네들 내년 3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얘네들 상환 어떻게 할 건데, 그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담보로 해서 상환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근데 여기부터 엄청 빡세거든요. 너희들 이때 추가로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를 봤을 때는 완전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동사 재무 건전성은 낮은 부채 비율로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자회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재무 구조에 건설업만 영위 안 하면 오케이야. 근데 건설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맞죠? 종소기업의 현재 재무 구조는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위축 시에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 지금 올해 하반기, 올해 연말, 내년 계속 이슈 나오는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1년 이내 상환 의무 도래하는 부채는 143억인데 여기에 소송돼 있는 소송 충당 부채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70억 더하면 2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은 65억이 남짓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하고 막 이러면서 간신히 갚을 수 있어요. 운영자금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운영자금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이 필요하면 이 BW가 발행이 안 되면요,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다가 차입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차입금도 신한은행에서 지금 갚으라고 하는 마당에 얘네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그 담보 제공해서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의문인 거죠. 월 평균 지출 약 20억 정도 추정되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올해 상반기에는 10억 정도 썼지만 올해 상반기 빼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4개년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음의 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온기 기준으로 보면 영업 현금 흐름 또 마이너스로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고 신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고, 영업 현금 흐름은 플러스 10억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에서는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0억을 쏘게 됐을 때 나중에 그 200억은 1년 6개월 뒤에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갚으려면 호실적을 기록해서 자체적으로 순연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발행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이뤄질 경우에는 확실히 대응이 가능한데 120억 정도 되니까 이게 가능성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 신규 사업 한다 그랬나? 근데 이건 너무 약간 국내 주식 투자자를 너무 바보로 본 것 같은 그 느낌이라 이거 자체도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재무구조 개선도 어렵고 유사시 대응 가능한 시나리오는 자회사 매각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박앤세일 해야 돼요. 이것도 어려워 보인다. 사업 안정성은 여리하지 적자 지속하면은 27회 상한 대응부터 너무 어려워 보이고 청약 뭐 의견 채권 뭐 의견 이거는 이런 최종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하세요. 이거는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9회차 BW로 투자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발행 조건을 보게 되면 신용등급 싱글B 마이너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등급이었고요. 하나만 더 떨어지면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CCC예요. 발행 규모는 200억이다. 채무상한 20억, 시사자금 65억, 운영자금 115억인데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발행일 2023년 11월 29일, 만기일은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기 상한은 1년 6개월 뒤인 2025년 5월 29일이기 때문에 이 조기 상한일인 실질 만기는 1.5년이다 보시면 되고 이자는 3% 지급되고 보장 비율은 5%예요. 그러면은 이자, 경상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순이익단에서 또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워런트 행상가는 3,313원인데 11월 21일에 확정될 거예요. 지금 현재 2,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환 가능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뒤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29일부터 26년 10월 29일까지 행사죠. 워런트 행사 가능 기간이고 워런트의 상장일은 발행일로부터 약 2주 뒤인 12월 13일입니다.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 단독인데 매출 방법은 당연히 모집 주선이죠. 이러한 신용도를 가지고 잔액 인수나 총액 인수는 절대 못하고 이걸 하는 증권사가 있다 그러면 그 관련 유관부서는 뭐예요? 진짜 실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발행 방법은 일반 공모니까 당연히 구주주 관련해가지고 일정은 없고 일반 청약일은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1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셀루메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맞아요. 신한증권 인수가 아닌 주선인데 일반 공모 200억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공모 확정된 금액까지만 발행이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공모 발행하고 바로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자산을 얘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담보 여력을 가진 자산이 좀 있어서 아마 바로는 부도가 안 나겠지만 만약에 10억만 보였다. 그럼 10억만 발행되는 거예요. 10억만 발행되고 나머지는 이제 안 되니까 현금이 얼마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팀에서는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뭐라도 빨리 또 이제 자금 구하러 다니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